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음식들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원치 않는 손님, 기생충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맛있다고 여겨지는 음식일수록 때로는 더 큰 위험을 품고 있기도 하지요. 마치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듯이 별미라고 불리는 음식들 중 일부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년 전 단군 할아버지 시절 이야기 말이에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놀라운 의학적 지식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쑥과 마늘 이 두 가지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몸속에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천연 구충제였거든요. 마늘에 들어있는 매운 성분은 각종 세균과 기생충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쑥 역시 예로부터 몸속에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신령한 약초로 여겨져 왔습니다. 곰이 21일 동안 참고 견뎌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몸속의 기생충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호랑이가 참지 못하고 나가버렸다는 것은 구충 과정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군 신화는 단순한 건국 설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 최초의 의학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기생충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는 방법도 터득하고 있었던 거지요.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런 지혜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허준 선생이 편찬한 동의보감을 통해서 말이에요. 동의보감을 보면 기생충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허준 선생은 이미 400년 전에 충독, 즉 기생충이 일으키는 독을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몸속에 벌레가 생기면 얼굴이 누렇게 되고 배가 불러오며 때로는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구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쑥을 우린 물을 마시거나 마늘을 지식여서 먹거나 호박씨를 볶아서 먹는 등의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죠. 이런 방법들이 지금 봐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들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음식 문화도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조상들이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각종 이국적인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생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생충 감염의 위험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치워야 할 위험한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들이 품고 있는 무서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덜 익힌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야말로 기생충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이나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온갖 종류의 기생충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간흡충이라는 놈입니다. 이놈은 참으로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조용히 간과 담낭의 자리를 잡고 수십 년 동안 몰래 살면서 서서히 염증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보면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거나 담석이 생겨 있다거나 심지어는 담도암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간흡충이라는 작은 벌레 때문일 수 있다는 것. 정말 무섭지 않나요? 예전에는 민물 생선회를 즐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잉어회, 붕어회, 메기회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낚시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직접 잡은 물고기를 회로 떠서 드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별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민물고기 생식의 위험성이 명확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민물 생선회를 파는 곳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드시는 분들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제대로 익혀서 먹으면 오히려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매운탕이나 찜구이 같은 요리들은 충분히 안전해요. 문제는 바로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때 생기는 거지요. 기생충들은 높은 온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보통 70도 이상에서 몇 분만 가열해도 모든 기생충이 죽어버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반드시 불을 사용하라고 했던 거지요. 단순히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음식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나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것을 먹으면 충이 생긴다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물고기는 반드시 익혀서 먹되, 날 것으로 먹으면 뱃속에 충이 생겨 병을 일으킨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물고기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고기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바다에는 바다만의 기생충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고래회충입니다. 이놈은 주로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같은 바닷물고기에 기생하는데 사람이 먹으면 심한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고래회충은 참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주로 내장에만 있다가 물고기가 죽으면 살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횟집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즉시 내장을 제거하고 얼음에 보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생충이 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한 점은 고래회충은 사람 몸속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물고기가 아니니까 이놈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보통 일주일 이내에 죽어버려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벽을 파고들면서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생선회를 드시고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명치 부근이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면 고래회충 감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생선들은 대부분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양식 물고기들은 자연산에 비해 기생충 감염 위험이 훨씬 낮거든요.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들에게 조제 사료를 먹이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생충이 서식할 환경이 제한적이에요. 게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충제도 투여하고요. 물론 이런 구충제들은 출하 전에 충분한 휴약 기간을 거쳐서 잔류 성분이 남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반면에 자연산 물고기들은 자연 상태의 먹이사슬을 통해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그 과정에서 기생충도 함께 옮겨가는 거지요. 그래서 생선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양식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횟집에서 드시고 무엇보다 신선한 것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육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정부의 엄격한 검역 시스템을 통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돼지고기에는 촌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촌충은 길이가 수미터에서 심지어 10미터까지도 자랄 수 있는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어요. 필리핀의 전통 음식인 킬라윈이라는 요리를 먹고 50cm 길이의 촌충에 감염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킬라윈은 반만 익힌 돼지 내장에 식초를 부어 만든 음식인데 이 여성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을 통해 거대한 촌충을 제거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돼지고기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내부 온도가 77도 이상이 되도록 조리하셔야 해요. 겉이 익었다고 해서 속까지 다 익은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두꺼운 부위는 더 오래 익혀주셔야 합니다.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는 안전한 편이지만 그래도 날 것으로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육회나 간 같은 것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음식들도 완전히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간은 각종 독소가 축적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신선한 것을 소량만 드시고 마늘이나 생강 같은 해독 작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야생동물입니다. 멧돼지, 사슴, 오소리,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들에는 온갖 종류의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어요. 이런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놈은 근육세포 안에 직접 들어가서 기생합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함께 온몸의 근육이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근육까지 침범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야생동물 고기를 먹고 선모충에 감염된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주로 멧돼지나 오소리 같은 동물의 내장을 날 것으로 먹었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생동물 고기는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신뢰할 만한 곳에서 검증된 것만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을 때도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마늘이나 쑥 같은 약초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기생충을 막기 위한 지혜였던 거지요. 동의보감을 보면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되 날 것으로 먹으면 기생충이 생겨 병을 일으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고기의 독을 풀어준다고도 되어 있어요. 이제 채소와 과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채소와 과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들도 잘못 드시면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인물을 비료로 사용했던 옛날에는 채소를 통한 기생충 감염이 매우 흔했습니다.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같은 기생충들이 주로 이런 경로로 전파되었거든요. 다행히 요즘에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위생 관리가 잘 되어서 이런 위험은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채소는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추나 깻잎 같이 생으로 먹는 채소들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초물에 담갔다가 드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기생충 알을 죽여주거든요. 야생에서 직접 캔 나물이나 버섯도 조심하셔야 해요. 산나물의 경우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묻어 있을 수 있고 버섯은 기생충보다도 더 위험한 독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봄에 산나물을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캐온 나물은 반드시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나물이나 버섯은 아예 먹지 마세요. 물도 중요합니다. 계곡물이나 우물물을 그대로 드시면 각종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는 수돗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지역에 여행을 가시면 반드시 생수를 드시고 얼음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을 만들 때 사용한 물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생채소나 과일도 조심해야 해요. 씻을 때 사용한 물이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기생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화학 구충제가 없던 시절에도 천연 재료로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물리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의 매운 성분은 강력한 살균, 살충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이 기생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죽게 만들거든요. 마늘을 구충제로 사용할 때는 날 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마늘 서너 쪽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마늘을 우린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 대여섯 쪽을 으깨서 물 한 컵에 넣고 하룻밤 우려낸 다음 그 물을 아침 공복에 마시면 효과가 좋아요. 쑥도 훌륭한 구충제입니다. 쑥에 들어있는 쓴맛 성분이 기생충들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쑥을 우린 차를 마시거나 쑥국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특히 말린 쑥을 가루로 만들어서 꿀과 함께 반죽해서 먹으면 먹기도 쉽고 효과도 좋아요. 하루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호박씨도 전통적인 구충 음식입니다. 호박씨에는 촌충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예로부터 촌충 치료에 사용되어 왔어요. 생호박씨를 껍질째 씹어 먹거나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은 각종 기생충과 세균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어요. 생강차를 우려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둔 다음 그것을 차로 우려 마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뛰어나요. 정향이나 계피 같은 향신료들도 구충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향신료들은 요리에 넣어서 드시거나 차로 우려 마셔도 좋아요. 특히 정향은 기생충뿐만 아니라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서 일석이조랍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예방이나 경미한 감염에는 도움이 되지만 심각한 감염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빈혈 같은 증상이 지속되거나 대변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의 구충제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예전처럼 살아있는 기생충이 대변으로 나오는 일도 없어요. 요즘 구충제는 기생충을 죽여서 소화시켜버리거든요. 하지만 구충제도 약이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시거나 간 질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생충 감염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각종 기생충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든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생충 감염률이 매우 높았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의 80% 이상이 회충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대변 검사를 하고 집단으로 구충제를 복용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위생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생충 감염률이 급격히 낮아졌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토양매개 기생충 박멸 국가로 공인받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기생충 감염률이 낮아진 대신에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위생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면역 체계가 오히려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는 이론이죠. 기생충과 함께 진화해온 우리 면역 체계가 갑자기 기생충이 사라지자 할 일이 없어져서 엉뚱한 것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적절한 기생충 감염이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기생충에 감염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깨끗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나친 청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적당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참으로 놀라운 기관입니다. 수만 년 동안 각종 병원균과 기생충과 싸워오면서 단련된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지요. 하지만 이 시스템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면역 체계를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바로 그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60대 이후부터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고 기생충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관리만 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른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웃음도 훌륭한 면역 증강제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니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음식들과 예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각종 산나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겨우내 동물들의 배설물이 땅에 쌓여 있다가 봄에 녹으면서 나물에 묻을 수 있거든요. 산나물을 캐러 가실 때는 장갑을 끼시고 캐온 나물은 집에서 여러 번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한 나물이라도 생으로 드시지는 마세요. 특히 고사리나 도라지, 더덕 같은 것들은 흙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은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담갔다가 여러 번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봄철 입맛 도둑이에 좋다고 해서 냉이나 달래를 생으로 무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식초를 넣고 무쳐서 드시면 더욱 안전해요. 여름에는 생선회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더운 날씨에는 특히 신선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고 기생충도 더 활발해지거든요. 생선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곳에서 드시고 오래 놔둔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와사비나 생강을 충분히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살균 작용을 해주거든요. 여름철에는 또 물놀이를 많이 가시는데 계곡물이나 강물에서 수영하실 때도 조심하세요. 물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으셔야 해요. 가을에는 각종 버섯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생 버섯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기생충보다도 더 위험한 독버섯일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검증된 버섯만 드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나는 과일들도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특히 사과나 배 같은 것들은 껍질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농약 성분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이나 기생충 알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겨울에는 보신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특히 야생동물 고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멧돼지, 사슴, 오소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는 온갖 기생충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꼭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믿을 만한 곳에서 검증된 것만 드시고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마늘, 생강 같은 것들을 많이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별미로 여겨지는 홍어회나 간회 같은 것들도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은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독소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해외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기생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열대 기후 때문에 각종 기생충이 활발하게 서식합니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충부터 시작해서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장디스토마 같은 각종 흡충들, 그리고 사상충이나 조충 같은 것들까지 정말 다양해요. 이런 지역에 여행을 가시면 음식 선택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첫째, 생수만 드세요. 수돗물은 절대 마시지 마시고 양치질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세요. 얼음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둘째, 완전히 익힌 음식만 드세요.
생채소나 과일도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것만 드세요. 셋째, 길거리 음식은 피하세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위생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위험합니다. 넷째,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질병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거든요.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아프리카에는 쥐혈흡충이라는 무서운 기생충이 있어요. 이놈은 민물에서 수영하거나 발을 담그기만 해도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행을 가시면 민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맨발로 걷지도 마세요.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방광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남미 지역에도 샤가스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나 리슈마니아증을 일으키는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곤충을 통해 전파되므로 벌레 기피제를 사용하시고 긴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그래도 야생동물 고기나 생우유 같은 것들은 조심하세요. 특히 생우유에는 브루셀라균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에는 혹시 모를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열이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서 해외여행 이력을 말씀해 주세요. 일부 기생충들은 잠복기가 길어서 여행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후 6개월 정도는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기생충과 건강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생충을 단순히 벌레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기생충이 생기는 것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로 봐요. 특히 비위, 즉 소화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고 습담이 쌓이면 기생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에서는 단순히 기생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기생충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려면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것이 소화기관의 리듬을 만들어 주거든요. 과식이나 폭식은 피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습담을 만들어내기 쉽거든요. 단맛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단맛은 비위를 도와주는 맛이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습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운맛은 기생충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맛입니다. 마늘, 양파, 생강, 고추 같은 매운맛 음식들을 적절히 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맵게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쓴맛도 기생충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어요. 쑥, 황련, 용담 같은 쓴맛 약초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쓴맛은 소화기관을 차갑게 만들 수 있으니까 따뜻한 성질의 것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또 기생충이 생기는 시기와 계절도 중요하게 봅니다. 보통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을철에는 기생충들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제습을 해주는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율무, 팥,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가을철에는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배, 도라지, 은행 같은 것들이 좋아요. 겨울철에는 신장을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같은 검은색 음식들이 신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봄철에는 간을 보호해주는 녹색 채소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체질에 따른 관리도 중요해요. 사상 체질로 나누어 보면 태양이는 소화기관이 약하니까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드시고 태음이는 습담이 많으니까 이를 없애주는 음식들을 드세요. 소양이는 열이 많으니까 서늘한 성질의 음식들이 좋고 소음이는 차가우니까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을 드시면 됩니다. 개인차도 있지만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고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한 음식을 위주로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면역력을 높여줘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꼭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운동도 필요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태극권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마음의 평정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나 분노, 걱정은 모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명상이나 기도, 독서 같은 활동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 같은 것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얻는 보람과 기쁨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기생충 검사도 함께 받아보세요.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나 의심스러운 음식을 드신 후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빈혈이 있다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백혈구 수치가 높다면 감염이나 염증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대변 검사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현미경으로 기생충이나 그 알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검사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적은 양의 기생충이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생충이 발견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의 구충제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대부분의 기생충은 간단한 약물 치료로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후에도 재감염을 막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을 제대로 익혀 드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쓰시고 면역력을 기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감염되면 다른 분들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함께 감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개나 고양이, 새 같은 애완동물들도 사람과 공통으로 감염되는 기생충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구충제도 투여하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기생충에 대한 공포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주의와 예방만 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우리에게 해롭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기생충도 생태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무균 상태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면역 체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굴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주의하시면 됩니다. 음식은 제대로 익혀 드시고 손은 자주 씻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생명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자연의 선물이고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드시면 그 자체가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마음가짐이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준 생활의 지혜이자 가장 확실한 건강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